1980년 11월 1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80년 11월 13일은 이윤상군 유괴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살던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이윤상 군이 우표를 사러 나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대낮 대로변에서 단 15분 만에 사라져버린 사건입니다. 대낮에 남자 중학생 아이가 그냥 증발해버렸다. 네. 아무도 목격자도 없고. 이거 정말 귀신이 고칼로도 아닙니까? 네, 근데 아이가 우표를 산다고 집을 나갔잖아요. 그 시점부터 좀 찬찬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980년 11월 13일 오후 4시경 이윤상 군은 학교가 끝난 후 집에서 500m 떨어진 서점에 누나의 참고서를 사러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찾던 책이 없자 5분 만에 서점을 떠났고 평소 우표 수집이 취미였던 이군은 두 번째로 마포 우체국에 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체육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들렀는데 여기서 선생님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렇게 윤상 군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 당시 뭐 이렇게 사라지면 보통 유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만약에 유괴된 거라면은 협박범이 이제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사건 당일 밤 11시쯤 이군의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아들을 찾고 싶으면 4천만 원을 준비하라.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전화였는데요. 부모는 유괴범에게 돈을 건네려고 약속 장소에 나갔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60여 차례 전화와 5차례 편지가 부모와 유괴범 사이에서 오고 갔지만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협박을 당하는 동안에 용의자가 누군지는 전혀 특정할 수 없었고, 그러면 당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마포의 경찰 인력이 전부 동원돼서 범인을 찾아 나섰지만 수사는 쉽게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해를 건너 이듬해 2월 27일 경찰들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 납치 당일부터 모든 것을 재검토하기로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섰어요. 윤상이가 살면 너도 살 것이고 죽으면 너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고 제5공화국 출범일인 3월 3일까지 자수하면 관용을 베풀겠다라고 했지만 범인은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윤상 군의 옆집에 살던 정육점 주인 이상출 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고문을 당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던 중에 수사반장이 윤상이가 순순히 따라갈 만한 사람을 생각하다가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순순히 따라갈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미 좀 친분이 있고 아는 사람이 아는 있죠. 사람이었을 네. 텐데 그게 누구였나요? 네, 바로 납치 당일에 버스 정류장에서 이군을 만나기로 했던 체육교사 체육교사. 주영형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네, 이런. 그 유괴 당시에 체육교사는 뉴스 인터뷰에도 출연해서 윤상이가 빨리 돌아오길 아이고. 바란다라고까지 했는데요. 서울대 출신에 대학원까지 다녔고 호감형 외모를 가진 겉모습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주영형은 알리바이가 있었는데요. 범죄가 일어난 시간에 대학원에 출석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다 뒤에 다시 그 시간에 한 여성과 여관에 있었다면서 복수의 알리바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자신이 아무리 범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범인들은 보면 알리바이를 좀 짜맞춰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육교사를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더 조사를 해보니 사실 이 체육교사 주영형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22명의 여학생을 성폭행했던 미성년 성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함께 여관에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맞췄던 홍량의 증언을 통해 주영형의 자백을 받아냈고 1981년 11월 29일 그를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주영형은 평소 도박을 하면서 빚이 있었고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이군의 집이 부유하다는 걸 확인한 뒤 유괴를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주영형은 협박 전화와 편지를 보내는데도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여고생 공범들을 가담시키기도 했습니다. 범인이 코앞에 있는데 잡지 못하고 다른 그 무고한 사람은 실명이 되고 이 지경에 이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윤상군이 살아있는지 여부였잖아요. 안타깝게도 윤상군은 유괴 다음 날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주영형은 윤상군에게 상담하자고 꾀어낸 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결박하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모포로 덮어놨는데 다음 날 이미 사망했던 겁니다. 결국 윤상군은 실종 1년 만에 북한 강변에서 안매장된 시체로 발견됐고요. 사망한 지 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시신은 이미 백골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범인 주영형은 체포된 뒤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선처를 외쳤지만
1983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수사 초반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던 체육 교사가 범인이었던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네요. 네. 제일 믿어야 될 체육 선생님이. 오. 야.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